안녕하십니까. 정확히다 막히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범어 천자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려울 원인데요. 이 조선시대 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울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둥글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의 이런 표기법들과 또 많은 고전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 표기법에도 많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빠리빤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빠리빵따라고 되어 있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빠리빠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또 알파벳을 보고 실감자를 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이 기본에 파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파를 써주시고, 이 다음으로 이제 기본에 라를 쓴 다음에 단음의 이를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본의 파입니다.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 이 다음에 이제 이 N자 위에 점이 있는 낭입니다. 그리고 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낭을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타의 하단부의 부분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이 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빠리팡타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으로 이 둥글 원자의 이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원자. 이렇게 원의 평성의 3권에 2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응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동국정원의 표기법들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동국정원의 작품들을 보고 또 한자를 동국정원으로 찾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법이 익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정성을 어떻게 받침을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그 동국정원의 표기가 이제 그 권수의 표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응의 표기는 종성의 이응의 표기는 이렇게 1권 예를 들면은 또 2권은 니은 이렇게 이제 그 표기를 종성의 그 표기법들을 따라서 외우시다 보면은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자의 표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종성이 나타내는 이 정확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고대에 쓰여진 많은 책들의 그 반절법에 해당되는 표기가 바로 우리 한자의 정확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반절법의 표기가 지금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현대에서 한자의 그 표기법들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야가 되는 발음들은 아로 바뀌고 또 요가 되는 발음들도 오로 바뀌고 이렇게 발음들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이 원래의 그 반절법으로 표기되어야 될 한자들이 지금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자학의 공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대의 조선시대의 표기법들을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은 표기법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대에 써진 책들의 그 반절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전의 그런 표기법들과 또 그런 발음들에 대한 문제들, 또 글자의 형태에 대한 문제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또 언어들의 연구까지도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다 치면은 우리의 학문이 좀 더 깊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 범어 천자문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서체로 이 원자를 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뭐 글자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지 못한 작품 중에 또 십체 천자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글자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골라서 여기에 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한자가 물론 이제 어려운 거는 이 글자의 형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의 해서체만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글자체를 배운다는 것도 어렵고 또한 이 다양한 그 글자체에 해당되는 이 또 글자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글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글자를 입력하는데도 어렵고 또 그런 입력되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직접 접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글자체를 개발을 하고 또 고대에 쓰여진 문헌대로 글자를 쓸 수 있게 그런 글자체를 계속 국가가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학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전문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문의 수준을 올리면은 이 국가의 문화가 융성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 조선시대 때 이 국가가 담당을 해서 학문을 나갔을 때는 이 한글의 훈민정음의 그런 표기법대로 책을 쓰고 또 학자들이 그런 표기법들을 계속해서 원해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문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이 국가가 알아서 그런 거를 연구를 했을 때는 이 학문의 수준이 높지만 그게 이제 국가가 연구를 하지 않고 또 방치한 경우가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가다 보니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제 거꾸로 이제 고전에 대한 우리가 작품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또 일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고전의 작품들을 또 많이 읽고 고전의 작품들과 또 이런 이 주변 국가의 또 작품들 또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의문의 세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배우는 이 실담학이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열쇠 같은 학문이 바로 이 실담학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의문의 그런 변화의 법칙들을 우리가 실담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담의 언어가 전파된 각 나라의 문자가 발전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국가의 또 문자들도 이 실담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그런 큰 매력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여서의 그 자체로 남성들이 한자를 쓴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을 한자를 쓰지 못하게 또 따로 여성들이 쓰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글자가 남아서 이렇게 이제 전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음은 이제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제 또 옹 이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글자의 번호로는 이렇게 5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작품이 써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 글자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우리의 작품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학문이 더 성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란 문자나 또 이어진 문자에서는 또 이런 글자를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 문자는 또 의외로 글자가 많지만 딱 두 개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화 문자는 이렇게 하나가 써지고요. 이렇게 키위 이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퀴 이렇게 해서 174번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사화 문자는 또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키위 이렇게 해서 2100
98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화 문자가 물론 이제 낯설게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글자를 면밀하게 이제 계속 보고 또 자주 눈에 띄다 보면은 글자를 구성하는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한자를 이렇게 부수를 조합을 해서 글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서화 문자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조합을 해서 그런 원리를 이제 적용한 자신들만의 또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까지 우리가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이 연구에는 그걸 보고 또 이 한자나 또 단어들을 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 많이 연구해진 또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적용하기가 쉬운 문자가 바로 이 서화 문자입니다. 이어진 문자나 거란 문자에 비해서 훨씬 매력이 있는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서화 문자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